1457년 조선 어딘가에 왕의 시신이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삼족이 멸한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왕자를 빼앗긴 어린 왕. 강원도 오지 청령포로 끌려간 17살 소년. 결국 사약 한 사발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군주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200년이 넘도록 역사 속에 묻혀있던 한 남자의 기록을 추적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혼자 해낸 그 남자의 정체지금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2년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12살짜리 세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림이 곧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듬해인 1453년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수양대군은 당대 최고 관신이었던 황보인과 김종서를 전격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끝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보기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발각되면서 단종은 왕족 신분마저 박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15살 소년의 운명이 역적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 모든 걸 당연한 역사처럼 서술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자를 빼앗긴 단종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강원도 오지의 유배지였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청령포라는 곳 직접 가보면 그 잔인함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3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배 없이는 드나들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섬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세조가 의도적으로 고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단종은 홀로 머물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하도 없었고 곁을 지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감시받는 죄인 신세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종의 유배 기간에 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단종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어머니도 일찍 잃었고 자신을 지켜줄 외척 하나 없었던 17살 소년이 권력에 버려진 채 강물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단종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조차 단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생겨나자 세조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 여름 단종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산군 일기의 마지막 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 이후 단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1457년 음력 10월 단종은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록에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세조가 직접 사약을 내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록에도 사사사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데에는 왕이 죽음을 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격자도 구체적인 문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거나 침묵을 택했습니다. 기록은 말하지만 그 기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역적으로 처리된 단종에게는 공식 장례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령상 역적의 시신을 수습하면 그 일가 전체가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시신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채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역적으로 처리된 시신아무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하급관리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신에 손을 대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삼족이 멸하는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부모 형제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몽도는 그날 밤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등에 업었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 어둠 속을 숨어다니며 시신을 옮겼습니다. 향한 곳은 동을지산 지금의 장릉자리입니다. 그곳에 단종을 조용히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도비석도 제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혼자 아무도 모르게. 훗날 숙종실록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하여 암장하였다. 단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에는 죽음을 각오한 한 인간의 온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의 선택이 없었다면 단종은 영원히 들판 어딘가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시신을 수습한 그날 밤 이후 어몽도와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가족을 데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영월 엄씨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정체를 감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충의를 다했지만 그 대가로 역사 기록에서 지워진 채 숨죽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숨어야 했고 권력을 빼앗은 자가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엄씨 가문은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긴 침묵 속에서도 그 기억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신이 숨어야 했던 나라 그 아이러니가 2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 침묵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깨진 건 1698년이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노산군이 아닌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으로. 그리고 어몽도에게 공식적으로 충신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241년 만해역적의 시신을 홀로 수습했던 그 선택이 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어몽도가 그날 밤 비밀리에 묻었던 동울지산 자리에는 장릉이 조성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월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장릉입니다. 2009년 조선 왕릉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들판에 버려졌던 왕이 이제는 세계가 기억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월 장릉에서 단종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밤 한 남자의 선택 덕분입니다. 역사는 늘 승자 같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용기는 241년의 침묵도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